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3년 노무사연기 행정쟁송법 Q&A입니다. 지금 인강으로 듣는 분들,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개념의 논리적 연결, 이게 맥락이죠. 행정쟁송법은 개념과 맥락을 이해해야 쟁점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때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기 때도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일기부터는 질문으로 이제 이해도 완결해야 되겠지만 답안지 상담을 많이 받아야 돼요. 답안지 상담을 받으면서 자체답,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처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 때부터 이제 기출 사례를 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2기, 3기에 걸쳐서 타시험 기출도 우리 시험과 유사성이 있는 그런 행정 문제는 풀어보는 겁니다. 답안지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강의 시간에 꼼꼼히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근데 사실 연기 질문치고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강의 시간에 한번 나왔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네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한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재결이니까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에는 과징금, 재량처분이거든요.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나 법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거는요. 노무사 연기 대비로 제가 특강을 한 게 있거든요. 특강 3일 동안에 하고 지금 1회 강의 이후에 나온 질문입니다. 강의 시간에 한번 들었던 질문인 거죠. 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볼까요? 먼저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의 반대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기속되어 있다는 말은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행정청이 뭐에? 법의 요건에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처분청 너는 처분을 해라. 이러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인 겁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초법개념에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은 심리 범위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위법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당은 행정이 처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처분은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 하자를 다른 말로 흠으로 표현을 하죠. 하자는 다시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집니다. 위법성 정도는 다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나눠지죠. 자, 하자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지는데 부당은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적법이에요. 그렇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흠이 있어요. 부당이란 뭐냐? 첫 번째 단어. 세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부당이란 첫 번째, 공익에 반하는 거. 두 번째,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라고 했죠. 기초법개념만 알아야 돼요. 공익은 행정의 목적입니다. 이걸 행정의 한목적성이라고 불러요.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해야 돼. 항목적성을 결여한 거. 세 번째, 공익을 위해서 입법자가 행정청에 준 권한이 있어요. 이게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행사를 잘 못했어. 이걸 그르쳤다고 부르는데 그르친 정도가 부당입니다. 그럼 부당의 똑같은 단어. 부당이란 공익에 반했다. 한목적성을 결여했다.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공식으로 봤을 때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은 이꼴 재량 판단입니다. 공익을 판단하는 게 재량이에요. 재량 판단을 한다는 게 공익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어가 붙으면 현저히 부당하다.
현저히 공익에 반했다. 현저히 암묵적성을 결여했다.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자,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걸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제 위법이 됩니다.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재량권 일탈남용이 왜 위법이 될까요? 자, 재량권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행정청이 공익 판단을 하라고 입법자가 수여해준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량권은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관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입법자가 법률로 재량권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량권이라는 권한을 수권하는 걸 재량, 수권, 규범이라고 부르는데 이 규범은 법률에 의해서 주어져요. 따라서 법규범입니다. 그러면 재량, 수권, 규범은 일정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가 있어요. 그 외적 한계를 넘는 걸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량권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행정 목적, 즉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줬는데 그 공익에 반해서 행사되는 거, 이걸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남용은 재량, 수권, 규범의 외적 한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익 목적, 원래 이 재량권은 특정 공익 목적으로 수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공익 목적 또는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남용입니다. 결국 재량권 일탈 남용은요, 재량, 수권, 규범이라는 법규범,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위법입니다. 재량 일탈 남용은요, 재량, 수권, 규범을 위반한 겁니다. 즉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원은 위법만을 판단하고 행정부는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익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공익 판단은 이꼴 재량 판단인데 이 공익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행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은 이런 공익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게 상권분립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는 행정 집행을 위한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요, 공익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 뭐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사법부는 오로지 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법률을 따랐는지, 적법 또는 합법, 법률에 위반했는지, 이게 위법이죠. 따라서 이런 공익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과징금부가 처벌은 재량이다. 재량이니까 공익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런 공익 판단은 누구만 한다? 행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초법 개념 특강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죠. 보통 직근, 바로 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은요, 위법만을 심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재량행위에 대한 재량 판단은 곧 공익 판단이라고 했죠. 공익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부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내에 있는 합의제 행정청, 행정기관이죠.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재량 판단을 해서 공익에 반하면, 즉 부당하면, 그래서 개념이 중요해요. 공익에 반하면, 부당하면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요, 법원은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공익 판단을 하지 못해요. 공익 판단이 뭐다? 공익을 판단했더니 공익에 반해서 부당해. 부당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부당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징금부가 처벌은 재량인데 재량으로 해서 공익 판단이 필요해요.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합니다. 어느 정도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이 질서 회복을 위해서 적정할 것이냐? 질서 회복, 질서는 공익적 관점이죠. 적정한 과징금이 얼마냐? 이건 공익 판단인데요. 이런 재량 판단은 이꼴 공익 판단이라고 했죠. 이런 공익 판단은 법원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적정한 과징금 X,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금액일까?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적정한 과징금이라는 행정 목적에 따른 공의 판단, 재량 판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이 적정한지 그 적정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법원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뭘 할 수 없다. 공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공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즉 재량권 행사를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법원이요. 법원이 처분에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으면요. 법원이 집행부를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왜? 이 정도로 위법 아니어도 우리가 볼 때 공익적 목적에 좀 어긋나 보이는 걸 취소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요. 재량수권규범에 대한 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그런 재량수권규범을 부여한 특정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일탈과 남용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판단을 할 수 있어요. 공익판단 이꼴 재량판단이죠. 재량판단을 통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을 심리해서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하고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얼마의 과징금이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행위들이 많잖아요. 뭐 보조금을 몰래 준다든가 이럴 때 막 과징금이 막 100억, 200억도 나와요.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 목적 달성에 부합할 거냐. 만약에요. 과징금에 한 5억밖에 부과를 안 한다. 그러면요. 5억 내고 마라. 그냥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행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얘네의 매출의 몇 프로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런 행정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거는 행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 누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취소 재결로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년 1월쯤 되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쟁점답안지가 나옵니다. 이 쟁점답안지는 지금은 변시생들과 행시생을 위한 교재로 나와 있지만 행정쟁송법만 따로 낼 겁니다. 이게 변시행시용인데 내년에는 우리 노무사용이 나옵니다. 자,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우리 행정에도 유사하게 먼저 출제가 됐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취소 얘기할 가능성, 요건, 가분성, 가분,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한 부분만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부만 취소하는 그 부분이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면 그 일부만 취소하면 나머지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따라서 본질적 부분이면 안 됩니다. 얘가 적극적 요건, 얘가 소극적 요건이에요.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그리고 일부 취소하는 게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특히 행정청이죠. 같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 부당도 심리할 수 있다.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거, 이건 질적 변경이거든요. 이런 질적 변경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 변경은. 따라서 일정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한다 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 5조에 보니까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인데 이 변경에는 소극적 변경은 당연하고 적극적 변경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재결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기생이 듣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한번 배운 다음에 하면 좀 쉬웠겠죠. 일부 취소의 인정 기준,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위법한 부분만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한 부분만 특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소극적 요건은 부존재해야죠.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일부 취소가 재량권 행사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질적 구성 부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 의미를 가지는 행정심판, 이런 키워드는 아주 좋네요. 일부 취소의 가분성, 분리 가능성은 행정소송보다 법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왜요? 권력분립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같은 행정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극적 요건 내지는 한계도 완화됩니다. 이때 취소 심판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의미는 뭐냐? 행정심판법에서의 취소는 소극적 변경인 일부 취소, 변경은 적극적 변경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부 취소를 우리가 소극적 변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암기해 놓으면 좋겠네요. 적극적 변경이란 당초 처분의 직권 취소와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처분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소송과 관리, 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된다. 다른 말로 법원에서 하는 소송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안 돼요. 왜?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는데 처분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법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 가능성 인정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 위로 올라왔네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소속이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본안 판단에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다.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도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는 재량판단,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만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량판단,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지 법원은 아니다. 볼까요?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이유로 일부 취소 재결을 할 수 있다. 즉 초과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 되고, 왜냐하면 답안지에 고득 좀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암기시킵니다. 일부 취소 요건, 적극적 요건, 가분성 특정성, 소극적 요건, 전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같은 행정부 소속이고 본안 판단에서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으며 적극적 변경도 할 수 있는 바, 법원이 하는 소송과 다르게 재량 행위에 관해서도 일부 취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좀 어려워요.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요, 변호사 시험에도 기출이 됐어요. 행정재정소법 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되고 변론시로 넘어왔는데 변시생들도 거의 제대로 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심판과 소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심판과 소송의 차이, 첫 번째, 판단 기관이 어떻게 다르냐?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 즉 합의제 행정청이 한다. 여기는 법원이 한다. 심리 범위, 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 얘는 위법만 심리할 수 있다. 형식, 심판은 재결이고 소송은 판결 또는 결정입니다. 변론을 거치면 판론, 변론을 거쳐서 나오는 최종 판단은 판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는 판단은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연기생이 소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1기, 2기, 3기까지 끝나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잡혀 있다면 실전에서 고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넘어갔지만 다시 또 넘어올 수 있어요.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